이 영상은 좌파들이 꼭 봐야 할 것입니다. 조금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와도 참고 진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 역시 경제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경제를 파괴하는 독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전국 229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내놓은 충격적인 보고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지역 내 총생산의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은 오히려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역화폐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약 9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투입된 할인 보존 비용, 즉 세금으로 땜빵한 금액이 9천억 외에도 추가로 2천억 이상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게 되면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8년에 4천억 수준에서 13년에는 무려 20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는 올해 지역예산 할인 보존에만 세금 6천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만 총 8조 원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지역화폐를 세금으로 찍어내는 방식은 결국 미래 세대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지역화폐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 재정적 측면에서 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전국의 지역화폐는 4천억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 들어와서는 무려 2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5년 만에 발행액이 50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자체장들에게는 메리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발행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자체장들이 지역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무분별하게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입법권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압박해서 예산을 강제로 책정한 건 또 큰 문제입니다. 원래 지역화폐 보존비로만 투입되는 예산이 무려 6천억에 달합니다. 원래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총액은 8조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돈의 출처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코나이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할수록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화폐는 공짜 퍼주기 사기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을 뿌리면 일시적으로 소비는 증가하지만 생산을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비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 생산이 증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으로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은 다시 소비 수요를 감소시키고 생산은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돈을 뿌리게 되면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 화폐는 발행할수록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화폐를 둘러싼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특정 업체가 독점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코나아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2019년 코나아이는 경기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 과정에서 이미 불공정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당시 코나아이는 필수적인 가격 경쟁 평가도 없이 다른 업체가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다시 체결한 재계약으로 인해서 2028년까지 무려 9년 동안 독점 운영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이재명과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대표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약 2,300억입니다. 여기서 코나아이는 아무런 경쟁도 없이 독점적 지위만을 이용해서 매년 200억 이상의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특별한 기술력이나 전문성도 없습니다. 오직 권력자의 친분관계,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업체가 수천억에 달하는 선수금을 어떤 규정도 없이 임의로 운영한 혐의로 지금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었고 법정 분쟁까지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이런 명백한 특혜와 비리가 있음에도 코나아이와의 장기 독점 재계약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지역화폐는 특정 권력자와 그 측근에게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권력형 부패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독점적 특혜 구조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그들의 친인척들에게 사업 독점권을 주고 막대한 이익을 빼돌리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정책은 국가재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소비 수요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생산의 증가 없이, 부가가치의 증가 없이 소비만 늘어나면 결국 물가만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팽창에 의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물가를 끌어올리고 결국 미래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세금 폭탄, 부채 폭탄을 떠넘기는 악질적인 대국민 사기술입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게 만드는 포퓰리즘 사회주의 출발점입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용은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점점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소비하지 않는 구조가 정착되게 됩니다. 지난 2023년 지역 화폐는 5년 만에 50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사회주의 기초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심각한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화폐는 경제적 자유를 정부가 빼앗아가고 국민을 국가에 예속시키는 배급 정책의 일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